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평가원에 출제된 집합의례라는 소재로 제시되어 있는 글을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집합의례와 관련된 글을 볼 때 일단 미리 말씀드려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개념이나 사건에 대해서 또는 지식이나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항상 다양한 입장의 견해가 나와 있을 때 그들 간의 연결고리, 그렇죠? 관계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점과 공통점 잡아가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연습하기 좋은 지문입니다. 자, 일단 첫 단락.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의례를 행한다. 개념 하나 나왔죠? 네, 집합의례. 자, 디르켐 나왔습니다. 디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의례를 공동체 결석의 관점에서 탐구합니다. 자, 그럼 디르켐의 관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디르켐은 집합의례를 공동체 결석의 관점입니다.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생계활동을 일단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어떤 분류체계를 활용해서 이것은 성스러운 것, 이것은 세속적인 것 이렇게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 판별하는 집합의례를 행합니다. 언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합의례를 행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족들을 집합의례 예를 들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됐습니까? 자, 문제 상황 발생했을 경우 일단 모든 생활을 멈추고 집합의례를 행하게 된다. 집합의례를 행하게 되고 이것이 이 문제 상황이 이것은 성스러운 것인지 속된 것인지 판별하는 거죠. 성속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그런 과정을 집합의례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즉 성스러운 것인지 속된 것인지 판단 구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이게 성스러운 건가?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성스러움이 뭐였지? 제3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정말 성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 되게 성스럽게 여겼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집합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갑니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겁니다. 즉 공동체가 결속이 되는데 성스러움에 대한 재인식이죠. 다시 말하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성스러움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되고 그 재인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상생활을 하면서 잊고 지냈던 성스러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니까 되게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 결속하는데 이 공동체가 굉장히 도덕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디르켐은 현대사회 집합의례가 기존의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 도덕적인 공동체가 나타나는데 그럼 이제 일대 성스러움을 재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되는데 디르켐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의례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 성스러움에 대한 재인식을 하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걸 되새기는 정도로만 끝나는가? 아니다. 새로운 도덕, 새로운 가치, 이런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한다는 거야. 재인식에다가 새롭게 만들어내기까지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걸 인식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 되찾게 된 도덕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성스러움도 찾아내는 거죠. 기존에 있던 성스러움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스러움을 찾아내기도 해. 이게 현대 공동체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도덕 공동체로서의 결속이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자유평등 우애라고 하는 것을 성스러움의 분류 체계로 넣지 않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게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혁명을 겪고 난 다음에 이 평등이라는 성스러움을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가치로 창출했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뒤룩해면 이렇게 새롭게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과 자기 해로움만 따지는 거였는데 이런 집합의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성스러움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되고 또 기존에 없던 성스러움을 찾아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도덕적 공동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파슨스와 스멜서가 나오는데요. 이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 자, 이러한 이론적 통찰. 그러면 결국 디르켐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뭐로 보고 있느냐? 하나의 이론적인 통찰이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통하는 어떤 관찰이다. 이론적인 관찰이다. 이것을 기능주의의 이론으로 구체화한 사람들이 파슨스와 스멜서야. 그러면 이 파슨스와 스멜서는 니은으로 들어오겠죠. 이것을 시킨 게 이제 니은이 되는 거고 파슨스와 스멜서가 되겠죠. 얘네들은 이제 기능주의 이론으로 자 기능주의는 기능이 중요한 거죠. 이 집합을의 기능에 관점을 두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들은 파슨스와 스멜서는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합니다. 이제 성스러움을 가치라고 한번 보자. 현대사에서는 가치, 성스러움이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 잠재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성스러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린 위기 시기에 그렇죠? 그 성스러움, 가치의 위기가 오는 거야. 가치의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해 실천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과 해로운 관계를 따져가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의 실현을 이끌어가는 어떤 규칙이나 규범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위기 시기가 오면은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이제 보편적인 가치 다른 말로 뭐 성스러움,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하게 돼요.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의례를 행하게 됩니다. 집합의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기 사회에서 위기 시기에서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압박을 느끼는데 그거를 집합의례가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 결과 사회 통합이 회복이 되고요.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항상성, 원래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능이잖아요. 이 기능을 생리작용을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봤다. 항상성의 기능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파슨스와 스멜서가 얘기했던 핵심은 이거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서 목표와 그렇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 규범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때는 가치라는 게 잠재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냐면 위기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 위기 시기라고 하는 건 이 가치, 여기서 이제 성스러움을 가치라고 표현했는데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는 가치의 위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불안, 압박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도덕적 가치가 이제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불안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이때 집합의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성스러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가치 없는 것인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된다? 사회가 이제 통합이 된다. 그렇죠? 항상성을 회복하게 된다. 마치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처럼 그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그런 이 항상성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회복 기능. 우리 사회가 위기 상황이었을 때 원래 상태로 우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집합의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생리작용에서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과 같다. 자, 디귿에 이제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사회 집합의례를 탐구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생물학적 은유, 즉 우리 사회가 다시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모습은 마치 유기체가 환경 압박에서 벗어나 항상성의 기능을 되찾는 것처럼 항상성을 되찾는 것처럼 비유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한계가 있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이전에 파슨스 스멜스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게 사회적 공연론이야.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의례가 가치를요, 성스러움이죠, 전 사회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집합의례가 현대 사회에선 유기체 생리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이지 않으면 뭐겠어요? 인위적인 거죠.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갖고 있으니까 각 요소가 자율성을 갖고 있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결정된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요소들이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이거는 스멜서 거죠. 파슨스 스멜서.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융합이 이루어진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발적 요소에 의해서 극대화된 상태에서 문화적 실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집합의례라는 것 자체가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어서 각각의 자율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호흡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탐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뭐냐? 그 우발적이고 자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뭐냐? 성과 속의 분류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이 있습니다. 그럼 이 대본이라는 것은 일단 성속을 다양하게 구체했어요. 이것은 성스러운 거, 이건 속된 걸 다 정해놓은 게 대본입니다. 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배우들이 있죠. 배우들은 그 대본에서 정해진 대로 하되 자기만의 방식을 섞어서 나타내죠. 자율성이 있는 겁니다. 계급 출신 지역이나 나이 성별 등의 내부적으로 분화된 것이 이제 관객이고요. 여기서 관객은 계급 출신 지역, 나이 성별 등으로 내부적으로 분화된 존재들을 이제 관객으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미장센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미장센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에 미장센의 의미는 무대 위에서 인물 배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대한 총체적 계획과 실행이니까 어떤 동선에 대한 총체적 계획과 실현, 즉 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총체적 계획과 실현, 이것을 미장센이라고 빗댄 것 같아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수단. 자, 상징적 생산수단. 이것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한다. 즉, 이 공연을 본 관객이 아니라 공연을 보지 않은 관객에게들까지도 전파되는 게 상징적 생산수단이고요.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자, 지금 사회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을 생산,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그래서 요소를 보면 이 알렉산더가 얘기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파슨스와 스밀서가 얘기했던 이 기능주의적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해서 나타낸 거고요. 이 알렉산더가 얘기한 것은 기능주의적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사회적 공연론 이라는 거고요. 이 사회적 공연론은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스러움과 속된 것에 대한 구분, 대본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대본을 실행하고 있는 배우들. 세 번째가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별이나 계급, 출신, 지역 따위로 분화된 관객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장센. 다섯 번째가 관객들뿐만 아니라 이 공연을 보지 않는 공연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전파가 되는 상징적 생산수단. 다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있고요. 이들이 그 자율성을 각각 다 갖고 있어서요. 그 우발적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관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버무려질 때, 뭐 연극과 공연이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오전에 연극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작품일지라도 저녁에 또 달라지는 것이고. 왜냐면 각각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발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각각이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연기하고 어떤 대본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게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 요것들까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럼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그 뒤르켐 같은 경우에는 이 지파브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과 속에 대한 판단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동체가 이제 뭉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퍼슨스와 스멜서는 단순히 공동체가 다시 이게 뭉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그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그 사회의 통합의 기능, 그러니까 뭐 위기 상황에서 압박과 불안과 압박 속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 통합의 기능과 항상성 회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렇게 뭉뚱그려 보지 말자. 알렉산더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합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구성 요소들이 각각이 다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쪼개서 다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집합을에 대한 의미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점은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주장과 입장 견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시키거나 또는 방향을 바꿔주거나 기능주의로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한계를 보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큰 집합을하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학자들의 관점과 세계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그러나 이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의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전체주의 사회는요. 국가 권력이 모든 걸 다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요소들이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이 결과도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성과 자율성 때문에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실현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의미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전체주의 국가는 그런 게 없지. 그러니까 다 정해진 대로 하고 틀에 짜여진 대로 하니까 결과도 예정되어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집합의례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 38번입니다.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중심화제인과 집합의례죠. 집합의례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입장, 그리고 그 다음 입장, 그래서 앞에 입장의 방향을 뒤르켐의 입장의 방향성을 바꾼 게 바로 이제 파슨스와 스멜서 기능주의적으로.
그리고 그 기능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적 공인론을 주장한 보완한 구체화한 알렉산더까지 나오죠. 그러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이거는 일단 전개 방식 물어볼 때는 그 전개 방식을 먼저 인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39번 집합을에 대해 기억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뒤르켐입니다. 뒤르켐은 이제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부족 사회는 집합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그렇죠? 공동체 결속시킨다. 2번 집합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활동에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자, 집합의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생계활동의 성스러운 의미, 즉 일상생활에서의 성스러운 의미를 재인식하게 되잖아요. 3번 현대사회에선 집합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현대사회는 집합의례를 통해서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게 되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4번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집합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라고 했는데 집합의례를 통해서 그죠? 도덕 공동체, 도덕적인 공동체 이렇게 나가는 거지 구체적인 이해관계 중심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도덕성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 의미로.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집합의례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그게 집합의례입니다. 그렇죠? 4번 정답이고요. 40번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기 시기라고 있으니까 위기 시기 네모 어디 쳐져 있었냐면 파슨스 스멜서 나왔을 때 위기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스러움이 가치인데 이게 이제 근간이 흔들릴 때 그때 불안과 압박을 느끼는데 이 집합의례를 통해서 항상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사람들이 관심을 성에서 속으로 옮긴다.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선 속이었는데 위기 시기에선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 성스러움. 뭐가 가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1번 정답.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이건 뭐였냐면요. 일상에서의 모습이었지. 일상에서 자기의 관계에 따른 목표와 규범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위기 시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생계활동 이전입니다. 항상성 유지하게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 위기 상황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우리 집합의례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외면 안 되고요. 찾지 않고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의미를 성을 우리가 더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선 안 되잖아? 라고 반성도 하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41번 니은과 디귿인데 니은은 이제 파슨스가 스멜서고 디귿은 알렉산더가 되겠죠. 자, 니은과 달리 디귿은 이것만 봅니다. 디귿은 알렉산더는 현대사회 집합의례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봤고 파슨스와 스멜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죠. 이렇게 보시면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결과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근데 얘는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니은에서는 그냥 뭐라고 했냐면 결과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이거 사회통합, 항상성 회복 요 정도 결과. 집합의례의 결과는 요거. 요 정도. 결과라고 얘기한다면 요 정도인데 그럼 니은은 이제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본다면 디귿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해서 정답입니다. 2번 보시면 니은과 달리 디귿은 즉 알렉산더는 집합의례가 가치의 일반화를 통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 본다. 가치의 일반화를 통해서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니은도 마찬가지죠. 달리가 아니겠고요. 3번 디귿과 달리 니은은 집합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험적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건 디귿이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니은과 디귿은 모두 문화적 실천에서 집합의례를 유기체 생리과정으로 유기체 생리과정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니은이고요. 문화적 실천 요소를 보자는 건 또 디귿입니다. 얘는 디귿이고 이건 니은이니까 각각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두 가지 다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치? 얘는 이거 얘기했고 얘는 이거 했지. 얘네 둘 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 속의 분류체계 없이 분류체계 있죠. 디귿은 대본이 있다고 했고요. 니은은 집합을 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분류체계가 있습니다. 분류체계가 있고 그 분류체계에 따라서 판별하는 것이 집합의례이기 때문에 분류체계가 없다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적절하지 않고요. 42번 윗글에서 설명한 사회적 공윤론 알렉산더 겁니다. 알렉산더에 대한 보기를 이해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려한 경관은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A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시장이 있고요. 이 사람은 소각장을 유치하겠다. 찬성이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시장처럼 찬성하는 찬성파가 있고 반대하는 반대파로 나뉘어졌죠. 그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A시의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반대파는 지역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합니다. 야, 니네 그건 이기주의야.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지역 이기주의. 우리 지역엔 그런 거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빠져있어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 여기 시민들은 이제 집회 참여 시민들이고요.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또 있습니다. 집회 밖의 시민들이죠.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그렇죠? 자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그 다음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하였다. 이주민과 젊은 사람은 찬성. 또 갈렸죠.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면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앙에 언론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파는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경찰이라는 집단도 나가 있죠. 집회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난 거예요. 결론 안 났습니다. 1번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고 미장센이라는 게 이제 시공간에 따라서 계획 실행되는 요소를 얘기했으니까 A시라는 곳에서 이 모든 문제 상황과 위기 상황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집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여서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성스럽고 가치 있는 건지 뭐가 가치 없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집합 의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 일반화가 일어났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연의 요소가 일어나서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다면 가치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더 중요한지 그렇지 뭐 아닌지 그쵸?에 따라서 아직은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집합의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집합의례가 끝나야지만 가치의 일반화가 합의가 되는 거죠.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일반화가 일어났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2번 정답이죠. 일반화가 일어나려면 이 찬성과 반대가 이제 서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A시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생각을 이게 더 가치 있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공유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대립 중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일어났다 볼 수는 없고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를 직접 나서고 있군. 자, 그럼 이제 출신 지역과 토박이냐 이주민이냐 노인이냐 젊은이냐라고 해서 이런 관객이 이제 참여하게 됐죠. 참여하게 됐으니까 직접 나서고 있군 이렇게 보는 거고요. 상징적 생산 수단과 언론, 중앙 언론이죠. 외부로 알리는 거니까. 사회적 권력이 보도도 안 하고 허가도 안 내줬으니까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고 한 거고요.
배우들이 지역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 거. 그렇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찬성. 지역경제 발전은 인정하지만 환경 더 중요함. 그래서 나는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대본에 따라가는 거고요. 얘네는 환경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이 더 중요시 여겨보는 거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일반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기에서 가치의 일반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합의가 안 된 상태. 그리고 본문에 나왔던 배우 관객들이 다 어떤 요소인가.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집합을에 있기 때문에 배우가 되는 거고, 그럼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합을에 바깥에 있는 존재니까 이제 관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관객도 여기 참여하게 된 거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다면 좋겠고, 중앙 언론 나온 순간 외부 전파하는 거니까 상징적 생산 수단이겠군. 그 다음에 경찰 나온 순간 사회적 권력이 있군.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보기를 읽으면서 보기에 나온 내용들이 알렉산더가 얘기했던 그 요소들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잡아주면서 갔다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집합을에 대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고마웠나 봐요.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이제 도전하는 모습 꼭 가지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국어는 국어만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